로이터 통신은 그린스펀이 마치 자녀들의 파티는 막지는 않지만 시끄러운 소란이 도를 넘으면 조용히 들어와 주의를 주는 보호자의 행동에 비유했습니다. 1990년 초중반 무렵 전통정권에는 실업률이 5.5% 밑으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에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스펀은 실업률이 5%에 가까워졌음에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닥치기 전까지 조치를 취하려 들지 않았죠. 챕터 7 그린스펀의 거품. 앨런 그린스펀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8년 넘게 연방진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1999년 타임지에서는 그는 세계구원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대표자이며 고문이었다고 말했죠. 임기 막바지에 연방의회에 출석한 그린스펀은 마치 통화의 구세주라도 되는 양 커다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린스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죠. 그린스펀의 시대. 그린스펀은 어떻게 이토록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크루먼은 그가 좋은 시절에 연준 의장을 지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은 험악한 시기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오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후퇴가 찾아온 반면 그린스펀의 시대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낮았죠.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한 장본인은 그린스펀의 전임자인 폴 볼커였습니다. 폴 볼커의 긴축 통화 정책은 심각한 경기 후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긴 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었죠. 볼커가 악역을 맡아준 덕에 그린스펀은 편하게 앉아 과실을 거둘 수 있었다는 말이죠. 또 미국 기업이 정보기술과 전기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미국 생산성이 급상승했고 이윤충대와 인플레이션 통제로 이어지면서 좋은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연준 의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죠. 미국의 보호자, 연준 의장 최장기 재임자인 맥체스니 마틴 주니어는 연준 의장의 의무는 파티가 한창일 때 칵테일 테이블을 치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린스펀은 몇 번의 과열을 경고하긴 했지만 이자율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의 열기를 식히지는 않았죠. 로이터 통신은 그린스펀이 마치 자녀들의 파티는 막지는 않지만 시끄러운 소란이 도를 넘으면 조용히 들어와 주의를 주는 보호자의 행동에 비유했습니다. 1990년 초중반 무렵 전통정권에는 실업률이 5.5% 밑으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에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스펀은 실업률이 5%에 가까워졌음에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닥치기 전까지 조치를 취하려 들지 않았죠. 인플레이션이 증거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이자율 인상을 미룬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인가 바뀐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실업률이 수십 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침묵을 지킨 것이죠. 그린스펀의 거품. 이미 말했듯이 그린스펀은 비이성적 과열에 대한 경고만 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증시와 부동산에서 두 번이나 거대한 자산 거품이 일었음에도 말이죠. 먼저 90년대의 주식 거품은 크게 두 가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에 대한 극도의 낙관주의와 경제가 안정되었다는 느낌이 주가를 놀라운 수준으로 밀어올리는데 작용했다고 크루먼은 말합니다. 바로 닷컴 버블이죠. 주가 상승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주가 상승의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2000년 여름 이후 2년 동안 미국 주식은 평균 40%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다른 거품이 부풀러 올랐죠. 크루먼은 1990년대의 주식 거품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주택 거품이라고 말합니다. 주택구입자들은 대출을 받으며 계약금을 거의 또는 전혀 지불하지 않았고 이 미심쩍은 대출은 주로 서브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업자들은 왜 대출 기준을 완화했을까요? 첫째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리라는 믿음이었고 둘째는 대부업자들이 대출의 질을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를 가능케 한 금융혁신은 자산담보부 증권에서 비롯되었는데 채무 불이행 상황에 처해도 우선 변제 지분들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등급평가 기관들은 대상의 모기지가 매우 미심쩍음에도 기꺼이 트리플A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채무 불이행이 거의 없는 주택저당 증권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자 자금은 계속 주택시장으로 들어갔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생각한 대출업자들이 부실한 대출을 많이 해주었다는 겁니다. 크루먼을 포함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거품이 터지면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앨런 그린스펀은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빈정댔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인 거품이 있었고 이것은 2006년부터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터졌을 때 냉소주의자들은 그린스펀이 그저 주식 거품을 주택 거품으로 대체하여 성공을 거뒀을 뿐이라고 빈정댔습니다. 주식 거품 붕괴 이후에 침체에서 가까스로 경제를 구해냈지만 사실은 운 좋게도 그 시기에 또 다른 거품이 일었던 덕분이라는 거죠. 결국 주택 거품이 터지면서 상상 이상의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커졌을까요? 크루먼은 금융 시스템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장에선 크루먼이 말하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무엇인지 나옵니다.